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주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여행지로 인기를 얻어가는 과정을 공간의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6단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관광지로서 인기 있는 국가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한해서 굉장히 여행지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블라디보스톡을 찾는 우리나라 사람은 2~3만 명 선에 그쳤는데 작년 한 해는 2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혹은 무관심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리넨의 두 가지 축, 관광 목적지의 제도적인 정책적인 변화한 측면, 그리고 관광객 송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의 두 가지 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관광지라는 것이 기존의 물리 환경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개발된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관광지가 등장하고 쇠퇴하고 변화를 분석하는 유용한 개념적 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개발 담론과 지역 담론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개발 담론이라고 하면 관광지를 구성하는 제도적 실천으로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을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 관광에서는 국가의 정책, 국제 질서 등이 이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을 내보내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 담론이란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서 관광지가 현지 사회에서 재현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여행기 혹은 가이드북 같은 것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TV나 광고 같은 전자적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최근으로 와서는 온라인을 통한 재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블라디보스톡은 1860년에 러시아의 극동지방으로 진출을 꿈꾸는 러시아의 군항으로 시작된 군사도시입니다. 특히 스탈린 시대인 1923년에는 요새 도시로 지정이 돼서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도 허가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폐쇄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이 망하고 1992년에 블라디보스톡이 개방이 되었고, 이 이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꿈꾸는 러시아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 서부 지역에 비해서는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의 고토였다는 사실이 있고, 또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독립운동이 벌어진 곳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톡 개방된 이후에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도시였기 때문에 한러 사이의 경협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90년에 수교를 하고 그 후 20년 동안 2010년 초반까지 블라디보스톡을 찾는 한국인은 사실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따라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었지만, 민간 교류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블라디보스톡을 찾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작년에 22만 명을 비롯해서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거의 연간 100%씩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발 담론 측면에서 블라디보스톡이 관광지로 조성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 정부 연방정부에 의한 개발의 거점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국내 정치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푸틴에 대한 지지가 러시아 전체적으로 높지만 이 극동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특히 유독 푸틴에 대한 지지가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회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로 이 극동지역 경제사회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에 열린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은 이 도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왜냐면 이 정도 전 세계에서 20개국 이상의 정상이 모여드는 이 정도 규모 있는 회담은 주로 수도 혹은 뭐 제2의 도시 혹은 잘 꾸며진 휴양지에서 개최되는 게 일반적인데, 블라디보스톡은 이도 저도 아닌 좀 변방에 있는 굉장히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지보다는 훨씬 많은 투자를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투입된 비용이 뭐 200억 달러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그 밴쿠버 올림픽 예산의 10배에 이르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문화 여가 시설을 확충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블라디보스톡이 정비되었다고 구분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공항이나 도로망 같은 교통 그리고 통신, 상하수도 시설 같은 도시 기반 시설, 그리고 뭐 녹지를 정비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정주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고, 그리고 에이펙을 하면서 에이펙 개최지였던 루스키 섬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지어지고 특급 호텔이 지어지고, 그리고 섬으로 연결되는 뭐 세계 최장의 사장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도시의 볼거리들, 그러니까 도시의 스펙타클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그 자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특별한 곳이 아니지만, 러시아라고 하면은 뭐 발레, 아이스하키, 박물관 같은 것들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마린스키 극장이라든지 그 예르미타주 미술관 같은 것들의 분관이 블라디보스톡에 생김으로써 블라디보스톡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잠재적인 영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러시아 국가 전반적으로도 과거의 그 구소비에트 국가 시절의 이미지를 벗고 다시 한번 강한 러시아를 만들려는 그런 대내외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대 초중반에 에이펙 정상회담, 유니버시아드, 올림픽, 뭐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 그리고 개별 도시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지로서 블라디보스톡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게 국제 관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 자유화입니다. 지금 2012년 5월에 한국의 모든 공항과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톡 공항만을 대상으로 항공 자유화가 시행이 됨으로써 항공사들이 수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노선을 취하거나 폐지하거나 공급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항공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한국과 블라디보스톡의 항공망은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내에 취하는 도시들 중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에 이뤄진 한러 간 무비자 협약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에 한국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러시아에 굳이 갈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비자 협약이 되면서 그런 제도적인 허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연간 거의 18%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고, 이때는 러시아 사람이 오는 게 좀 줄었는데 이때가 러시아 경제 위기 때라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적인 제약이 제거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방문석 의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제도적인 변화들이 한국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갈 수 있는 보다 쉬운 조건을 형성하였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2011년, 그러니까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한국 사람들이 10,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전체 방러 한국인은 9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좀 10%가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작년에 전체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사람이 34만 명인데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간 사람이 22만 명 정도가 돼서 전체 3분의 2가 러시아를 간 한국인의 3분의 2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그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러시아에 가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자기 감수한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가장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큰 단기 여행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공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요를 탄력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한국인의 이동성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보는 시선의 변화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이제 그 담론을 크게 상업 담론 그리고 매체 담론 이렇게 두 개로 보았고, 아직 진행되지 못한 걸로 온라인 혹은 입소문 담론이라는 걸 하나를 남겨둔 상황인데요. 상업 담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행사의 광고, 포스터 광고를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관광 목적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잠재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기회를 엿본 관광 업체들이 이 도시를 여행지로서 매력 있는 공간으로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소비자들, 관광객은 뭔가 색다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그에 맞춰 찾아보면 가깝지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로 갈 수 있지만 굉장히 이국적이고 색다른 경관, 인종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뒷 배경 화면이, 배경 사진이 유럽풍의 거리 혹은 건물을 내세우거나 혹은 에이펙으로 인해 건설된 스펙타클들이 배경으로 나오고, 그 문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의 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2시간, 유럽 이런 식의 거의 짜 맞춘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이 기존에는 관광지로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광 이미지라는 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씌우기에는 오히려 더 수월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비교적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매체 담론은 저희가 그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왜냐면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연예인이 직접 등장해서 그 지역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촬영지를 홍보하게 되고 여행의 욕구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는 특히 화면보다는 자막에 집중을 했는데, 왜냐면 자막이 본래는 이제 시청자 이해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좀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제시되는 여행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행 중 도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자막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인 프로그램은 2012년, 그러니까 항공자유화 이후에 한국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배경으로 찾아보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촬영된 그 예능 프로그램은 2016년에 최초로 등장했고, 이후 2년 동안
7개 프로그램에서 총 24개 에피소드 전체 혹은 일부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그룹을 지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2시간 거리 가깝다 이런 식의 근접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럽 낭만적인 뭐 새롭다 클래식하다 이런 식의 문화적 경관상의 차이를 강조하는 자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같은 사람들, 뭐 금발의 미녀들 뭐 이런 식으로 인종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자막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럽이 여행지로서 동경의 대상이지만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은 가까우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블라디보스톡이 유럽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는 점을 강조하는 자막인데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미지의 세계다. 공산주의, 보드카 이런 자막을 씀으로써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다. 그리고 유럽이면서도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고 동서양이 조화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자막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찾는 기존의 인기 여행지가 아닌 뭔가 색다른 곳, 새로운 곳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존의 여행지로서 그다지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설지만 이국적인 곳으로, 이색적인 공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럽이면서도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인접해 있어서 혼합적인 특징을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곳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저렴한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에 루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저렴해진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크게 유럽의 도시라는 점,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의 도시라는 점, 하나는 저렴한 물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자막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지만 유럽의 문화가 깃든 공간이다 라는 측면을 통해서 여행지로서 유럽이 갖는 인기에 편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여행지로서 고려되지 않았던 러시아의 도시다 라는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색다른 것을 찾는 관광객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하고는 상관없는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그냥 러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 화면 중에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가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여행객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연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공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관점을 살펴보았고, 첫 번째,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내부에서의 변화로 인해서 관광지로서 기반 시설이 갖춰진 환경이 정비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난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이동의 제약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담론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여행사에 의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공간이 관광지로서 상품화되었고, 특히 여행지로서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차이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매체 담론에서는 특정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블라디보스톡을 보는 방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은 가깝지만 이국적인, 그리고 2시간 만에 만나는 유럽의 이미지로 재현되어서 가깝고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